네, 많이 기다리고 계셨죠? 네, 오늘 글로벌 매너 과목의 강의를 맡아주실 저희 대사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의택 대사님은 1977년도 제11회 외무고시를 통해서 입부를 하셨고요. 2011년도 퇴직하실 때까지 저희 외교부에서 많은 그 직책을 맡아서 네, 굉장히 존경받는 대사님이십니다. 또 주 라오스 대사를 역임하셨고 또 주 독일 총영사도 역임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될 걸로 믿고요. 여러분 큰 박수로 대사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죠. 네, 여기 조인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데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좋은 기회를 잡으셔서. 오늘 그 1시간 20분 동안에 걸쳐서 국제 매너, 글로벌 비즈니스 에티켓, 글로벌 디플로매틱 에티켓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 분야가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1시간 20분 동안에 다 커버하기는 아마 조금 힘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외교관이 되거나 아니면 국제기구에 조인해서 이제 대외관계 업무를 할 때 조금이나마 훨씬 더 편하게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랙티컬한 그런 실질적인 인포메이션을 주는데 이제 엠퍼시스를 두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요. 처음에 이 컨텐츠를 처음에 이제 그 초청을 받아야 이제 행사에 참석하니까 초청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청장하고 그 다음에는 초청장을 받고 행사에 참석할 때 그게 이제 리셉션이 됐든 디너가 됐든 런치가 됐든 그 옷을 입고 가는 복장을 어떻게 하나 하는 게 이제 드레스 코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장에 갈 때 차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거나 해서 이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차를 탈 때는 어떻게 하고 실제로 리시빙 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리셉션에 가면은 그 초청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시빙 라인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비헤이브 해야 되나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Order of Precedence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의전 서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계급에 따라서 순서가 매겨져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Titles and Forms of Address는 사람을 만날 때 이제 그 지위가 높은 분들은 거기에 합당하게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되나 하는 거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시팅은 여러분이 이제 행사를 해서 오거나이즈 해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좌석을 배치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테이블 시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테이블 세팅이라고 그러는 거는 실제로 만찬 테이블을 어떻게 이제 차리느냐. 나이프하고 포크는 어디에 두고 와인은 어디에 두고 이런 아주 프랙티컬한 그런 이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에티켓이라는 거는 식사하면서 어떤 대화를 어떤 방법으로 그 식탁에서 어떻게 비헤이브 해야 되나, 행동해야 되나 하는 게 이제 테이블 에티켓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런 에티켓가 중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초청장을 하나 샘플을 가져왔는데 이건 실제로 쓰였던 건데 처음에 보면은 그 주빈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행사에 가면 주빈이라는 게 메인 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손님. 그래서 어느 행사에 제일 중요한 손님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누구누구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만찬 혹은 오찬을 개최코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국말로 이제 하면 그렇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in honor of라는 게 그 누구누구를 주빈으로 하여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면은 여기 주빈이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왼쪽 하단에 여기 to remind라는 게 있는데 이 to remind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구두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초청장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remind 해주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to remind라고 쓸 수도 있고 이 표현이 세 개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RSVP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RSVP라는 거는 불어에서 나온 건데요. 약자인데 répondez s'il vous plaît 그래가지고 please respond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RSVP일 때는 참석하든지 불참하든지 여부 간에 반드시 전화를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간다 안 간다를. 근데 to remind는 그냥 상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reply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RSVP 말고 regrets only라는 게 있거든요. regrets only? 이거는 자기가 불참할 경우에만 알려주면 됩니다. 참석할 때는 전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regrets only 같은 건 어떤 때 쓰냐면 300명 이상 대규모 리셉션 할 때 호텔에서 이제 하는데 대개 몇 명이 올지를 미리 알면 그 음식을 몇 사람분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참고가 되고 좋죠. 보통 초청장은 실제로 참석하는 사람의 한 2배에서 2.5배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500명 정도 실제로 오면 그거는 한 1200장에서 1500장 정도의 그 초청장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초청장은 이 왼쪽 하단에 있는 그 표현이 3개가 있다. 하나는 to remind, 두 번째는 RSVP, 세 번째는 regrets only 이런 게 있다 하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 그 오른쪽 하단에 라운지 수트라고 여기 돼 있는데 저거는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에 갈 때 이러이러하게 입고 오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옷을 입고 가셔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라운지 수트라는 건 본래 우리 그 사무실에 나갈 때 입는 정장, 넥타이하고 타이하고 이 아래 위 양복 그렇게 갖춰 입는 거를 라운지 수트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오피셜 레지던스라고 그런 건 이 경우에는 이제 외교 장관 관저에서 개최된 거이기 때문에 그 오피셜 레지던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떤 식당에서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식당 이름을 쓰시면 돼요. 뭐 트라토리아, 뭐 쉴라 호텔 이런 식으로, 뭐 그랜드 볼룸, 하얏트 호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이 초청장 그 모양을 이제 한번 보셨으니까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직접 저런 걸 받으면 이제 낯설지 않겠죠. 그러면 뭐 좋은 거죠. 다 아는 느낌이 드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request the pleasure of the company of 라는 이 표현은 그 아주 정해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초청장 형식은 똑같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93개국에서 다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쓸 경우에. 그러니까 이 양식을 알아두면 여러분이 행사할 때 초청장을 자기가 직접 작성해서 이렇게 써서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예. 여기 초청장에 대해서 뭐 혹시 물어볼 질문이 있거나 Do you have any comments? 궁금한 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트된 익스프레션이기 때문에 그
이 표현이 다 똑같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건 이제 활자체가 달라서 그런데 여기도 in honor of 이렇게 돼 있죠. 붙여지질 않네. In honor of 이렇게 돼 있어요. In honor of their majesties, King Juan Carlos I of Spain and Queen Sofia. 이거는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 그 스페인의 카를로스 국왕 내외를 미국에 초청했을 때, 그때 이제 오찬할 때 쓴 초청장입니다. 근데 여기 똑같이 돼 있어요. 표현이 다 똑같아요. Requests the pleasure of your company. 여기 가운데. 이게 잘 안 열리나 보다. 똑같은 거예요. 네. 오케이. 초청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되게 어떤 거다 하는 이제 그걸 보여드렸으니까 사실 시간이 있으면 저거 막 작성해보고 그러면 좋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레스 코드는 그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초청장에 쓸 수 있는 종류가. 근데 이제 먼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요새는 아주 포멀한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잘 안 입거든요. 이제 캐주얼한 그런 그 트렌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도 가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이 행사에 따라서 화이트타이 같이 아주 굉장히 공식적인 것도 가끔 입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거 안 입더라도 그런 종류가 있다 하는 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5개를 이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직접 이제 그걸 안 입더라도 이렇게 아주 오피셜한 행사에서 그 뭐 왕족이 참석하거나 그런 데는 가끔 입지만 요새는 화이트타이 같은 거 잘 안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하나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비즈니스 캐주얼이고 두 번째가 비즈니스 혹은 이걸 라운지 수트라고 그래요. 라운지 수트라고 그러든지 비즈니스라고 그러든지.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마이 포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블랙타이, 그 다음에 5번째가 화이트타이. 그래서 비즈니스 캐주얼부터 점점 이 오피셜한 공식적인 그런 레벨 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부터 제일 낮은 단계부터 할게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캐주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이 그림에 이 사람이 위에 재킷을 입었죠. 위에 그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마이라 그러네. 예. 이 재킷을 입고 이 밑에는 진을 입었네요. 여기에는 그죠? 예.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그 팬츠에다가 양복, 그 다음에 위에도 재킷을 그냥 입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타이를 안 맸고 요 옆에는 타이를 맸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캐주얼은 타이는 옵셔널입니다. 그러니까 매셔도 되고 안 매셔도 되고. 그렇지만 재킷은 반드시 입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바지도 반드시 입으셔야 되는데 요새는 바지를 안 입고 갈 수는 없죠. 요새는 주인같이 캐주얼한 그런 거를 입으셔도 됩니다. 이 보통 바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 미국에서는 팬츠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트라우저스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이 바지인데 바지 중에서 포멀한 거 말고 그러니까 양복 바지 말고 그냥 캐주얼한 바지를 뭐라 그래요? 슬랙스라고 그럽니다. 슬랙스. 그러니까 G는 슬랙스의 일종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비즈니스 캐주얼은 슬랙스를 입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위에 이렇게 재킷을 입으셔도 되고
안 입으셔도 돼요. 뭐 스웨터를 입으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남성하고 여성의 차이점은 여성은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다 자기가 선택하면 그냥 허용돼요. 근데 남성은 딱 정해진 것만 몇 개 꼭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이 더 편하죠. 그냥 그것만 따르면 되니까. 여성은 플렉서블하니까 본인이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 개 초이스가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거를 자기가 선택할 건가.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게 비즈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운지 숫. 이 라운지 숫이 사실 공식적인 행사에 요새는 대부분입니다. 95%는 다 라운지 숫으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남성인 경우에 그 위에 재킷하고 팬츠를 같은 색깔로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저처럼 이거는 같은 색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비즈니스 캐주얼입니다. 제가 지금 입은 거는. 근데 이제 라운지 수트로 돼 있으면, 비즈니스로 돼 있으면 이렇게 하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바지하고 재킷을 같은 색깔로 같이 입어야 되고 반드시 드레스 셔츠를 입으셔야 돼요. 드레스 셔츠라는 게 뭐죠? 이 와이셔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드레스 셔츠. 근데 와이셔츠는 우리나라 말 영어도 아니고 그게 일본 사람들이 화이트 셔츠를 발음을 잘못해서 와이셔츠는 우리나라로 와서 그냥 이렇게 와이셔츠로 굳어졌는데 이거는 영어가 아닙니다. 드레스 셔츠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타이를 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요 구두가 있는데 반드시 이런 구두를 신으셔야 돼요. 이렇게 끈 달린 구두. 끈이 없는 구두 말고요. 끈이 없는 구두를 로퍼라고 그러거든요. 로퍼스. 근데 이 끈이 있는 거는 옥스포드 슈즈라고 그럽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있죠. 하고 똑같은 건데 옥스포드 슈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구두에 끈이 달린 거 이런 거를 신으셔야 돼요. 이걸 옥스포드 슈즈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는 스커트를 입으셔도 되고 바지를 입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스커트하고 재킷을 입은 거를 스커트 숫이라고 부르고요. 바지하고 이 재킷을 입은 거를 갖다가 팬트 숫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어떤 모양이라는 거를 이제 그림으로 아셔두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걸 영어로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오해가 없을. 그리고 이 남성인 경우에는 이 색깔이 보통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세 개인데 그레이, 그 다음에 네이비, 브라운 이렇게 세 개 색깔을 많이 입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인 경우에 양복을 한 벌 마련할 경우다 그러면은 그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로 하면은 좋겠죠. 양복 있죠? 네.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색깔은 조금 입기 힘들지 몰라요. 왜냐하면 검은 색깔이 이렇게 포멀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검은 색깔은 이 장례식이나 뭐 이런데 그런데 검정으로 입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검정색보다는 쥐색, 검은 쥐색 같은 게 훨씬 낫죠. 네. 그 다음에 세마이 포멀은 라운지 수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더 포멀한 그런 건데 차이점은 남자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색깔이 조금 어둡고 또 타이의 색깔이 보수적이다 하는 그런 정도 차이예요.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그냥 애프터눈 드레스나 아니면은 저녁 때 입는 칵테일 드레스 그렇게 입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성인 경우에 낮에 입는 옷을 보통 그냥 애프터눈 드레스라고 부릅니다. 낮에. 저녁 때 입는 드레스는 좀 더 화려하다 그래가지고 칵테일 드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칵테일 드레스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숏 칵테일 드레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 게 블랙타이입니다. 그래서 블랙타이는 그 한국에서도 뭐 결혼식 할 때 많이 신랑들이 입고 또 뭐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그 블랙타이를 매거든요. 근데 이 블랙타이의 특징은 이 남자의 이 재킷 이게 턱시도라고 불립니다. 턱시도. 턱시도. 그래가지고 이 턱시도, 물론 색깔이 다 검정이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도 그냥 일반 타이가 아니라 보우타이라는 거죠. 나비 넥타이, 우리나라 말로.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 그 혁대를, 벨트를 일반 벨트가 아니라 천으로 만든 이렇게 넓은 벨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커머번드라고 그래요. 커머번드. 그래서 이렇게 주름이 잡힌, 보통 그게 이제 실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옆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뭐 전대를 찬다 그런 거 비슷하게 이렇게 넓은 걸 차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는 커머번드를 이제 착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검정 색깔의 그 우리나라 말로는 에나멜 구두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반짝반짝하는 그런 구두가 있습니다. 패턴트 레더 슈즈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그거를 신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에는 롱 이브닝 드레스 혹은 숏 칵테일 드레스 이렇게 양쪽 다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이 턱시도는 원래 이거는 저녁 때만 입는 겁니다. 저 옷은 턱시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디너 재킷이라고 불러요. 일명. 아니면은 after 6. 그러니까 저녁 6시 이후에만 입는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배경을 잘 모르고 낮에 턱시도를 입는 분을 제가 봤어요. 결혼식에. 근데 낮에는 턱시도는 안 입는 겁니다. 결혼식을 저녁 때, 저녁 때도 많이 하니까 저녁 때 할 때는 턱시도 입어도 좋아요. 그렇지만 낮에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 남성은 턱시도를 입으면 안 되고 사실은 이 웨스턴 이 컬처에서 볼 때는 그냥 그 수트, 그냥 일반 양복에다가 이렇게 타이 매고 그렇게 입으시면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아주 제일 포멀한 거, 가장 most formal 한 그런 거가 이 5개 중에서 제일 포멀한 게 화이트타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나비 넥타이를 매는데 색깔이 화이트예요. 그리고 이 남자의 재킷가 테일 코트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연미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입는 그 재킷입니다. 그래서 이 연미복을 입고 테일 코트를 입고 밑에 이제 팬츠를 입는데 그 팬츠에 그 이렇게 옆에 사이드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쭉 하나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관생도들 제복 보시면은 한쪽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줄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줄도 되게 그 실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이 이렇게 화이트타이까지 입을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새는 외교관들도 화이트타이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있다 하는 거는 아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이제 복장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5가지가 있는데 그 초청장에 뭐를 입고 오십시오 하는 그거에 따라서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서 입고 가야 된다. 그런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개 여기 이제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인 경우에는 이 롱 이브닝 가운이라고 그럽니다. 롱 이브닝 드레스가 아니라 롱 이브닝 가운. 그래서 이 롱 이브닝 가운의 특징은 앞에 전면에 가슴하고 뒤에 등이 굉장히 많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흰 장갑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긴 장갑을 낍니다.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에 연초에 그래서 왈츠 같은 거 하는 그런 그 볼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지금도 이렇게 그 화이트아이를 하고 갑니다.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캐주얼이나 인포멀 하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저런 표현이 있을 때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What do you mean by casual? 캐주얼이라는 걸 어떤 뜻으로 사용한 겁니까? 하고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마다 달라요. 캐주얼이라는 게, 또 인포멀이라는 게 뭔지, 그 정도가. 예를 들면 런던에서 그 포멀이다 그러면은 화이트아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미국 뉴욕에서 포멀하다 그러면은 블랙타이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나라에서도 미국의 캘리포니아하고 미국의 보스턴하고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세이프해. 그 다음에 이제 모닝 코트라는 게 또 있는데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포멀한 거는 전부 저녁 때 입는 옷입니다. 아까 화이트타이나 블랙타이다. 근데 굉장히 포멀한데 낮에 입는 거, 그게 모닝 코트입니다. 원래 이 코트라는 게 한국말로는 이렇게 이 양복 위에다 덧입는 거를 보통 코트라고 그러는데 그 영어 표현으로는 코트는 그냥 재킷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코트는 영어로는 오버코트예요. 그러니까 이 모닝 코트라는 거는 낮에, 오전에, 오후에, 그러니까 낮에 입는 포멀한 남자 복장, 그거를 모닝 코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차에 탈 때, 이제 리셉션 갈 때 차를 타는데,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보스하고 같이 차를 타야 된다. 그럴 때, 나는 어디 앉고, 또 여러분보다 높은 상사는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데, 이 차 탈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그 기사가 있는 차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차가 있잖아요. 근데 운전기사가 없을 때는 어떻게? 여러분이 직접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사가 있는 차인 경우에는 뒷좌석의 오른쪽이 제일 상석입니다. 그렇지만 기사가 없고 여러분이 직접 운전할 때, 그때는 제일 상석이 운전사 바로 오른편의 앞좌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찝차라 그러죠. 이렇게 요새 SUV라고 그러죠. 이렇게 높은 차. 그 스포츠 유틸리티 비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앞좌석이 상석입니다. 그러니까 찝차나 그런 SUV는 항상 앞쪽에 운전사, 운전기사 바로 옆 좌석이 제일 상석입니다. 근데 저거를 알고 계셔야 실수를 안 하죠. 여러분이 이제 상사 모시고 같이 탔는데, 상사가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왜 상석에 앉지, 자기가? 이렇게 되면 큰 신뢰를 범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걸어갈 때 하나만 그냥 기억하시면 제일 좋아요. 자기의 오른쪽이 상석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게 다 거기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여기 국기가 있잖아요. 이게 물론 여러분 쪽에서 보면 왼쪽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오른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가 항상 자기의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교원 원기가 이제 왼쪽에 있는 거죠.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오른쪽이 상석이다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은 큰 어려움이 없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판단할 때. 그래서 걸어갈 때도 여러분이 상사하고 같이 걸어간다 그러면은 그 상사가 자기의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나와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어느 학교예요? 한신대학교. 예. 축하합니다. 한신대학교 총장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 여기서 저 문까지 같이 걸어간다. 모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데 내가 걸어가면 같이 따라와 보세요. 예. 근데 나보다 조금 이렇게 뒤에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가면 되고 다시 여기서 저기까지 가봅시다. 그렇죠. 굉장히 잘하시네. 네. 이렇게 하면은 항상 이렇게 오른편에 서도록 그렇게 하면은 정확한 겁니다. 굿.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비행기 탈 때는 제일 높은 분이 제일 마지막에 탑니다. 그리고 내릴 때는 제일 먼저 내리고, 그렇지만 엘리베이터 탈 때는 높은 분이 가장 먼저 타고 내릴 때도 제일 먼저 탑니다. 먼저 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리시빙 라인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뭐 국제기구 같은 거 조인해가지고 현지에 가면은 이런 리셉션 같은데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렇게 이 사람이 분명히 초대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게스트가 쭉 줄을 서가지고 자기 차례를 기다려서 여기에 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리시빙 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면 우리 공관에서 뭐 3.1절이라든가 뭐 이런 국경일날 행사할 때 리셉션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상사 이제 조인해가지고 뭐 그 회사원으로 주재원으로 나가셔도 저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리셉션이 많습니다. 그럼 그럴 때 갈 때 가서 잘 행동을 하려면 그 행동 요령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서는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가져온 이 사진은 미국 이게 백악관이거든요. 백악관에서 이 부시 전 대통령인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미국에 이제 초청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로라 부시 대통령 영부인이 그 옆에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필립 공이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영국 여왕의 부군이죠, 남편. 네. 그래서 항상 요 순서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 호스트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여왕, 메인 게스트, 초청되어 온 사람, 그 다음에 호스트의 부인, 호스테스, 그 다음에 spouse of main guest. 이런 순서로 항상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receiving line에 오면은 receiving line is not for long conversation. 이 receiving line에서는 길게 뭐 비즈니스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가급적 간단하게
인사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정확하게 소개하셔야 돼요. 자기 이름을 분명하게. 그 다음에 자기의 포지션, 자기의 그 직책, 그거를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알겠지 하고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자기 그 이름을 안 밝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걸 이제 호스트 해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분명히 잘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록하셔야 될 거는 리시빙 라인에 가면 자기 이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자기 소속, 자기 포지션을 분명히 얘기하고 긴 비즈니스 얘기를 거기서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 손님들이 계속 쭉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다시 이렇게 이제 리셉션 룸 중간으로 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 밍글해서 손님들끼리 이제 자기 서로 소개하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리시빙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남학생 어디서 왔어요?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왔습니다. 네, 일로 잠깐 나와보세요. 여기 어디서 오셨어요? 예, 네, 한번 나와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어디서 오셨어요? 네, 나와보세요. 부산 어디에? 네. 그 다음에 저기 아니 여기 네 어디서 오셨어요? 예? 광희대. 예, 나와보세요. 여기 이렇게 서주세요. 여기는 그 부시 대통령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저기가 로라 부시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엘리자베스 여왕, 그 다음에 여기가 필립 공. 한번 서보세요.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아까? 호스트, 그 다음에 영국 여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맞아요? 로라 부시죠? 예. 잘하네. 굉장히 잘하네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이, 들어가시면 안 돼. 실제로 리셉션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쪽 줄에 서 계신 분들은 다 일로 나와서 이렇게 서보세요. 그래서 이제 워싱턴에서 이 리셉션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악관에 초청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롤이 있을 거예요. 뭘 하고 싶어요? 뭐, 주미 일본 대사. 어때? 그 뒤에는 뭐 하고 싶어요? 아, 주한이 아니고, 이게 지금 워싱턴이니까. 네, 영국 대사. 그 뒤에는? 아니, 대사만 하지 말고 뭐 딴 거 하셔도 돼요. 무슨 미국의 큰 뭐 회사 회장, 대기업. 스티브 잡스는 죽었잖아요. 그 대신에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미국의. 네, 오케이. 저쪽은 You want to make a lot of money. 그 다음에 그 뒤에 뭐 하고 싶어요? 어? 대통령 뭐? 아니, 한국 대통령이 거기 올 리가 없죠. 여기 지금 뭐 영화 배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미국 영화 배우 중에서? 오케이, 굿. 그 다음에 뒤에 굿. 예스.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You can be anybody you want to be.
케네디? 아니 그 뭐지? 힐러리. 힐러리, 오케이.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죠. 예. 월드뱅크 총재. 아, 굿. 월드뱅크 총재가 지금 누구죠? 네? 네, 맞아요. 저쪽에. 뭐 하고 싶어요? 안 정했어요? 정해주세요. 그러면 그 주미 한국 대사 하죠. 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자기를 소개해야 된다 그랬죠? Of course we do that in English. 영어로 여기까지 나와서 자기 소개하고 한두 마디만 하면 되면 그걸 미리 생각하세요.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건가 하셨죠? I'll give you 3 minutes. 준비하고 여기 와가지고 한 사람씩 해서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렇게 플로우가 이어져야 됩니다. 네. 생각해봐요. 무슨 얘기할지. 그리고 여기 있는 학생들도 아 내가 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다 하는 걸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뭐 특별하게 할 얘기 없으면 Oh, your dress is beautiful. 뭐 그런 거 얘기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오피셜한 얘기 할 게 없거든요. 알겠죠? 네. 오케이. Go. 그리고 한 사람 끝나면 그냥 계속해서 쭉 오는 겁니다. 네. I am Japanes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It's very honor to be invited in this place. 아, very good. 잘하네. 근데 이제 이 아까 조금 이따 이제 나올지만 이 높은 분들한테 이게 얘기할 때는 그 타이틀을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한테는 excellency라고 불러요. 보통 excellency.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Mr. President라고 해도 됩니다. Mr. President. 미국에서만. 이제 대통령이 여자일 경우에는 Madam President 그렇게 하는데 지금 미국 대통령은 남자니까 그냥 Mr. President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대사나 뭐 이렇게 높은 분들한테는 다 Excellency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아시죠? 오케이. 이제 여기 대통령 끝났고 그 다음에 영국 여왕한테 뭐라 그래요? Excellency. 그렇죠. 네. 오세요. 시작했어요. Excellency, this is Japanes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It's very honor to meet you. 아, 근데 그걸 이렇게 그 전화로 얘기할 때는 This is Japanese ambassador라고 그러지만 in person 그럴 때는 I am Japanese ambassador. this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go. 아니 여기 헤이지. 한마디 I 해줘. am the Japanes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It's very honor to meet you. 그러면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 뭐 How long have you been in Washington?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 그렇지. 워싱턴. For 5 years. 오래도 있었네. I really appreciate Very for honored to inviting see me. you. 오세요. 이렇게 하나씩 옆 Excellency, my name is Hyung Dong, the Japanese Excellent. ambassador of Nice the to United meet you. States. It's very I'm honored ambassador of to the UK America. I really appreciate for inviting me. You are so beautiful. Good. Excellency, thank you for Secretary of Defense라고 그래야지. 국방장관. I have a lot of money. I can borrow you some. Ambassador of UK in I can America. lend you some. Just 3 days. Thank you very much. You are so beautiful. Very good.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나가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세요. 자기 자리로. Nice to meet you. Excellency. I'm ambassador of UK in America. Good. Very good. You are so handsome. Really appreciate for inviting me. I have a lot of money. 그다음에 뭐, I wish you good health. 계속 앞으로 건강하시라고 대통령. And enjoy your trip. 그
continued good health. Yeah, thank you. 영국 여왕한테는 뭐라 그래야 되겠어? I'm Secretary of Defense. I'm really honored. Nice to meet you. I'm really honored Yes, nice to meet you. to have And this opportunity to meet you thank in you for person. coming. Yeah, so have a nice trip. Yeah, thank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Very good. Very good. No, yeah. Thank you for inviting me. 한두 마디 하면 Yes. Thank you for coming in. 어디서 왔어? I'm Angelina Jolie. Very good. Did you watch my movie? No. I hope you watch my movie. Yes, I hope I will. Hello, I'm the president of Standard Chartered Bank. Good. It's really honor to meet you in person and thank you. Yes, and thank you for coming. And your dress is very beautiful. 주미 한국 대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뭐 안부를 전하고 싶다 그렇게 해도 돼요. Hello. Are you I'd here?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nvey greetings from my president. I'm General of 박근혜, Department of to you. State, 그래도 Hillary. 하여튼 좀 Nice to meet 생각해가지고 you. Thank you for inviting me. 짧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Thank you for coming and have a nice time. Yeah. Good afternoon. Greetings this is to President you. of World Bank, Regards. and it's been really honored to Greetings be here. or regards. Thank you 안부를 for 전하는 inviting me. 거예요. Thank you for coming and you are so tall. You too. Yeah. Thank you for coming. Yeah. Thank you. Very good. 어디서 왔죠? She's very good. 오케이. 됐어요. 들어가세요.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주 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예. 여러분처럼 하면은 실제로 리셉션에 와서 하는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굉장히 잘하네. I'm impressed.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receiving line에서는 receiving line은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하고 포지션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오케이션에 따라서 뭐 축하합니다라든지 뭐 thank you for inviting us 이렇게 짧게 적절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 ladies first rule이라는 게 이제 적용 안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냐면 그 서양 에티켓에서는 lady가 항상 먼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receiving line에서만은 this is the only exception. 남자가 먼저 그 프린시플 에이전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일 대사가 남자인 경우에는 보통 때는 다른 데서는 자기 부인을 앞세우지만 여기 receiving line에서만은 대사가 먼저 인사하고 그 뒤에 그 대사의 부인이 따라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대사가 여성인 경우에는 남편이 뒤에 따라오는 거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해야 되니까 손에 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리 다 맡기고 장갑 같은 거 다 벗고 이제 여성인 경우에는 그 핸드백은 이제 항상 드니까 그거는 예외지만 딴 거는 다 맡기고서 와서 서야 됩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얘기한 그 Order of Precedence, 이 의전서열이라는 건데 여기에 이 텀을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이 Order of Precedence. 이거는 자주 쓰는 그런 용어니까 의전서열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의전 서열을 미리 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자리 다툼을 절대 안 하셔도 돼요. 미리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원수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선출된, 선거로 선출된 날짜 순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력이 커서 먼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그 직위에 선출된 날짜가 빠른 사람이 앞에 앉게 돼 있습니다. 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한 나라에 뭐 130명 정도 외국 대사가 있으면 대사들이 다 모이면은 그 나라에 부임한 날짜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싸울 필요가 없죠. 앞에 앉아야 되겠다, 뭐 뒤에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거를 의전서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정확하게 불러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왕은 majesty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emperor는 imperial majesty, 그 다음에 대통령은 excellency, 그 다음에 장관도 excellency, 대사도 excellency, 그 다음에 교황은 holiness, 교황은 pope이라고 그러죠, pope. 근데 그 your holiness, 이렇게 여러분이 만일 그 로마에서 교황 성하를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를 때 그 교황 앞에서 직접 보고서 인사할 때는 Your Holiness, it is my pleasure and honor to have an audience with you.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높여서 불러줘야 됩니다. Hi, Mr. Pope.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Your Holiness. 그렇게 불러줘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사할 때 리셉션에서 마찬가지로 가장 그 많이 쓰는 게 핸드쉐이크예요. 이제 악수.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뭐 다 악수하는 게 이제 제일 보편적인 거고. 근데 악수할 때 사실은 원칙은 남자하고 여자는 본래 악수 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원칙은. 근데 이제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면은 남성은 반드시 응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더 유리한 거죠. 여자는 자기가 이렇게 악수하고 싶은 사람을 악수하고 할 수 있지만 남자는 자기가 악수하고 싶은 여성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 유리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서양 에티켓은 여성 존중 사상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거의 다. 레이디스 퍼스트니 뭐 이런 게 전부 다 여성 위주로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진은 이게 왕족할 때 인사하는 이게 특별한 인사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성이 하는 겁니다. 남성은 이렇게 안 하고 여성인 경우에 왕이나 왕족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커트시라 그래가지고 자기의 왼발을 뒤로 빼고 그 다음에 상체를 그냥 이렇게 낮추면 됩니다. This is very simple. 그렇게 하시면 돼요. It's very cute.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에 되면 여성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악수도 하지만 또 이렇게 허깅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뭐 봉사 활동 가거나 뭐 인턴십 외국에서 특히 유럽 같은 데서 하면은 유럽에서 이제 리셉션 같은 거 하면은 특히 중동 사람들은 이렇게 허깅을 많이 해요. 이렇게 그 포옹을. 근데 이 포옹하면서 이제 키스를 하는데 실제로 입술을 그 뺨에 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근처에서 그냥 하는 소리만 그 나게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뭐 3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2번 합니다. 왼쪽, 오른쪽. 여기 2분 잠깐 나와 보실래요? 어디서 오셨다 그랬죠? 가톨릭대에서. 아, 가톨릭 대. 여기는요? 연세대학교. 아, 올라와 보죠. 상대방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리셉션에서 그 처음 만났는데 대부분의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허깅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무슨 뭐 캠프 같은 데 가서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손을
여기 팔목을 이렇게 잡으세요. 서로. 아니, 여기를. 예, 팔꿈치를. 여기도. 그렇죠. 저쪽도. 네, 대충 그렇게 하고, 너무 가깝게 가지 말고요. 약간 이렇게 그 디스턴스를 조금 이렇게 띄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가까이 가서 하는 거에 부담을 느끼니까 처음 만나는 경우에는 되게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띄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띄면서 자기가 볼 때 왼쪽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그렇게 2번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면 돼요. How are you? 뭐 How do you do? 처음 만났으면 How do you do? 그 다음에 한두 번 본 사람이다 그러면 How are you? How are you this evening?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Go. 굿. 굉장히 잘하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근데 이거는 유럽에서는 많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허깅은 거의 안 합니다. 미국에서는 거의가 다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 이런 그 서양 격언이 있어요. Do in Rome as the Romans do. 그러니까 그 로컬 거기 룰을 따라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잘 보고 거기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셔서 사람들이 되게 뭐 중동 뭐 이런 데서 한다 그러면은 그게 필요하면 지금 우리 배운 대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만 악수하고 그러면 조금 이상하죠. 그렇겠죠? 네. 지금 그 4시 우리 몇 분까지죠? 4시 20분에 4시 40분까지 한 20분 남았는데 여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법을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주 포멀한 자리에서도 자기 소개하는 법은 똑같습니다. 아주 심플한 거예요. Hello, my name is Kim Ui-taek, Ambassador of Korea.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더 이상의 무슨 정교한 그런 그 소개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Hello, my name is Kim Ui-taek. 그 다음에 position. I'm president of this company. 그러면은 그 상대방은 여기에 So glad to meet you, Susan. I'm George Smith.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구 두 사람을 이렇게 소개시킬 때 그럴 때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남자를 여자한테 소개하지 여자를 남자한테 소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의 이름을 먼저 부릅니다. Mr. President, may I introduce Jane? 이런 식으로. 그 밑에 있는 직원 이름을 갖다가 그 사람이 지위가 나쁘니까 그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외교원의 원장하고 이제 여러분 학생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내가 소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 원장, 외교 원장님을 갖다 먼저 불러야 돼요. Mr. Chancellor, may I introduce Kim, what is your name? 최고은, a student from which university? 동독 Women's University.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위가 높은 사람을 먼저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 지위가 낮은 사람을 소개하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 세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앉히는 방법이 그러니까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주빈하고 그 부부가 이 테이블의 가운데 앉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륙식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 테이블의 맨 끝에 이렇게 부부가 나눠서 앉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영미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운데 앉는 거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으면 여러 사람 얼굴을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친밀감을 가질 수 있고, 여러 사람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미식도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여기 앉으면 자기가 이렇게 프라이빗한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그 오케이션이 있으면 이쪽에다 앉히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가깝게 얘기하면 이 나머지 사람들은 이 둘이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장점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끝에 앉으면은 마치 자기가 회의를 주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훈시하는 그런 authority를 갖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epending on the occasion, you can choose. 그래서 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때든지 자기가 골라서 그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팅 플랜은 이 제일 높은 사람을 주빈을 이 호스트의 항상 오른쪽에 앉히면 됩니다. 오른쪽이 상석이라고 그랬죠. 항상 그 자기가 존중해야 될 사람을 오른편에 앉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데이트 많이 하죠? 데이트 할 때 남자친구가 항상 자기를 이렇게 오른편에 앉게 하면은 그 학생은, 그 남자는 굉장히 예의 바른 겁니다. 항상 이렇게 존중해주고. 한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세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왼쪽에 앉혔나? 오른쪽에 앉혔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 세팅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나이프하고 수저, 스푼은 자기의 오른쪽입니다. 그 다음에 포크는 왼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접시가 있는데 이 큰 접시가 있어요. 이거를 트라저 플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저거는 그 데코레이션용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음식은 저기다 놓지 않습니다. 실제 음식은 이 큰 접시 위에 이제 레귤러 플레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음식을 놓는 거고, 이거는 데코레이션용이라 거기다 음식을 직접 놓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고급 식당에 가거나 아주 그 오피셜한 그런 그 만찬에 가면은 저런 트라저 플레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쓰다가 중간에 보통 디저트 먹을 때 이제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메인 코스 나오기 전에 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기억할 건 그 대개 이제 저런 데코레이션 그 플레이트, 트라저 플레이트는 거기 뭐 이렇게 무늬가 아주 근사해요. 색깔도 아주 화려하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 데코레이션용이니까 여기 이게 바로 그거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물잔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레드 와인,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게 화이트 와인. 저 순서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와인 먹을 때. 지금 이 그림에서 뭐 하나 잘못된 게 있어요. 찾아내 보실래요?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그 찾아내기 전에 지금 이거 쓰는 순서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밖에서 중앙으로, 밖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에 것부터 먼저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게 가까운 것부터 먼저 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바깥에 것부터 먼저 써야 돼요. 이 잘못된 거 못 찾았죠? 잘못된 거는 요거예요. 여기 순서가 방향이 바뀌었어요. 여기 이쪽으로 오고 여기 이쪽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스푼은 오른손으로 잡는 거고 포크는 왼손인데 저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 나이프나 포크나 스푼 이런 거를 통틀어서 그 영어로 silverware, flatware, tableware, cutlery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utensils. 그러니까 그 용어를 아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찬하면서 그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술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식전에 먹는 술을 아페리티프라고 그럽니다. 아페리티프. 불어에서 나온 단어죠. 그래서 보통 그 이제 식사에 초대하면 처음에 가서 칵테일을 먼저 하거든요. 한 30분. 그래서 앉기 전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서성서성 하면서 사람들이 술잔을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30분 동안. 그때 먹는 게 칵테일이든지 아니면 스카치 앤 소다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술 안 드시는 분도 저런 데 가면은 뭐 한 잔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를 들고 다니까 그렇게 미리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마시는 게 스카치 앤 소다. 위스키 먹을 때는 스카치 앤 소다 혹은 스카치 앤 워터. 그래서 소다하고 워터를 같이 드는 거는 그걸 이제 좀 덜 세게 만들기 위해서 같이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칵테일. 그 둘 중에 하나 하시면 제일 무난해요. 뭐 쥐앤타닉 같은 것도 많이 먹는데 쥐는 좀 싸거든요. 위스키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학생들은 쥐 같은 거 많이 먹어요. 그렇지만 저런 데 가면 뭐 자기가 돈 내고 먹는 게 아니니까 기왕이면 비싸게 먹는 게 좋겠죠. 스카치 앤 소다 플리즈. 그래서 그거 한 잔 들고 이렇게 먹으면 좋겠죠. 그리고 한 30분 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식사가 시작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식탁에 가서 앉으시면 돼요. 그럴 때 자기가 먹던 술을 다 안 끝난 사람, 그 사람은 그걸 들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거기다 놓고 가야 될까요? 근데 그거는 놓고 가도 되지만 들고 가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식탁에 앉아서 그 디너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걸 다 마셔야 돼. You have to finish it before the dinner begins. 그러니까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그렇게 해요. 근데 디너 시작하기 전에 그거 다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디너가 일단 시작되면 거기서 나오는 와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칵테일의 종류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너가 시작되면 주로 와인을 먹습니다. 와인. 그래서 이제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이 있는데 레드 와인은 스테이크하고 같이 먹고 화이트 와인은 피쉬하고 같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식사 전에도 마시고 식사 중에도 마시고 식사 끝나고 나서도 마십니다. 그래서 그 식사 끝나고 마시는 걸 디제스티프라 그래요. 또 이제 불어에서 나온 건데. 그래서 주로 그 남성들은 꼬냑을 많이 마시고요. 이 디제스티프로는. 그 다음에 여성은 리코에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주 단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써 있는 이 쾡트로니, 뭐 드람부이, 크렘드 몽테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제 플란서 술인데 이런 그 이름을 한두 개 아셨다가 이런 걸 시켜서 드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인에 대해서, 와인이 굉장히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 그래서 이 와인 엑스퍼트를 뭐라 그래요? 소믈리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 좋은 식당 가면은 거기 큰 식당에는 소믈리에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사람하고 어떤 와인을 마실 건가를 상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에서 중요한 거는 와인의 단맛이 있고 여기 sweet, bitter, sour, rough 이렇게 떫은 맛, 그걸 rough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이 sour고 이제 쓴맛이 bitter인데 이거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비싼 와인은 그 밸런스가 이루어진 와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맛이 어우러져 가지고 보통 그 와인 잘 마시는 분 전문가들은 그 스윗한 와인을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들은 좀 단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와인 안 마시는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What kind of wine would you like? 그렇게 물으면은 이 white, 이 sweet한 거의 반대가 dry예요. 그러니까 I like it dry. 그러면 사람이 와인 전문가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다가 와인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I like it wine. I like dry one. Do you have dry one? 그렇게 하면 이 사람 뭐 좀 아네. 그렇게 그런 인상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표현 중에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dry하고 fruity든지 sweet든지 요 둘 중에 단 거냐 dry한 거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고 또 하나는 light냐 heavy하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전문가들 사이에. 그래서 이 heavy하다는 게 전문가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걸 full body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인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거는 프랑스 와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두 지방이 있는데 하나는 보르도고 하나는 부고뉴 이렇게 두 지역에서 나는 와인이 제일 최상급이고 제일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와인은 이 공기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이 브리딩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전문 용어로. 그래서 미리 먹기 전에 미리 따놔서 공기하고 그걸 접촉을 시켜서 신맛을 없애는 그런 걸 갖다 디캔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요 디캔팅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와인 테이스팅이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어디 가면 사람들이 이제 그 게스트 중에서 제일 높은 분한테 이걸 테이스팅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와인을 제일 먼저 맛을 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돌려서 따라서 마시는 건데 그 와인 테이스팅을 할 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three elements of wine tasting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는 sight. 실제로 거기 뭐 침전된 게 있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와인이라 그러면 이렇게 봐서 눈으로 이걸 잘 이렇게 examine 해야 돼. 그 다음에 smell. 코로. 그래서 그냥 계속 이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 다음에 taste. 혀로. 혀로 그 맛을 이제 음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와인 테이스팅 할 때는 시간을 끄면서 빨리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굉장히 신중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살피고 그다음에 또 냄새도 많이 맡아보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와인 테이스팅은 본래 남성한테 부탁하게 돼 있습니다. 여성은 테이스팅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트래디션이 그래. 그걸 와인 테이스팅이라고 그래. 여러분들 와인 좋아해요? 거의 좋아한다 그런 학생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와인은 여기를 잡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온도가 그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손바닥의 온도가 항상 요 스템을 잡으셔야 됩니다. 요걸 스템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렇게 잡아야 돼요. 그 가운데를, 줄기를, 여기를.
요거는 이제 베이스라고 그러고, 요 맨 위에 건 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hold your wine glass by the stem.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 볼은 잡으면 안 돼. 그렇지만 그 식후주인 꼬냑은 이 볼을 잡으셔야 돼요. 이 스템을 잡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어디서 왔다 그랬죠? 네. 어디요? 아, 한신대학교에서 왔다 그랬죠?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맛있고 좋은 와인은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마실 때 제일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사는 그 우리의 생도 그렇잖아요, 그죠? 친한 사람들하고 즐겁게, 의의 있게 그렇게 살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뭐 회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활동하면서 아주 좋은 그런 자리에 이제 초대받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유럽에서는 좋은 식사에 초대받았다 그러면 그 음식보다도 그 좋은 와인을 대접받았을 때 사람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그리고 와인 값이 식사 값보다 훨씬 비싸요. 한 3배, 4배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와인을 이제 이렇게 대접해야 그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그 좋은 와인 5개가 있는데요. 그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와인 중에 탑 5. 물론 레드 와인인데, 레드 와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그 5개 중에 하나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게 나오면 아, 이게 그 좋다는 그 와인이구나 하고 그걸 you should be able to recognize the names. 이 라피트 호칠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무똥 호칠드, 라뚜, 마고, 옷부용 이렇게 이게 전부 이제 불란서 그 말인데 이 앞에는 다 샤또라고 붙어 있습니다. 이 샤또라는 게 성 아니에요. 그래서 이 와이너리에 와인 그 이제 만드는 그 농장에 그 집이 있는데 그걸 샤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5개 와인 중에 하나를 자기가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엄청난 돈을 쓴 거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 샤또 라뚜 같은 거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전경련 오찬 때 뭐 썼다 그래서 이건희 와인으로 이제 부르는 건데 이것도 이제 물론 그 연도, 빈티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한 2천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2천만 원짜리 와인을 대접받았다 그러면은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누구를 대접할 수도 있지만 식당에서 이제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상식적으로 이제 한두 개 아셔야 될 거를 얘기할게요. 그 보통 엉트레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 코스 메뉴 중에. 그 엉트레라는 거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 뭐요? 아, 전체 요리는 아니에요. 전체 요리는 에피타이저라 그래가지고 식욕을 돋구는 거를 에피타이저라 그러고 에피타이저 다음에 메인 코스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좀 중간 코스 비슷한 미들 코스 비슷한 거를 엉트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불란서에서만 그래요. 미국에서는 엉트레라는 게 메인 코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엉트레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메인 코스를 엉트레라고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프랑스에서는 엉트레가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코스가 나옵니다. 아시죠?
이 에피타이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아이템이 뭔지 아세요? 푸아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거위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란서 요리에서는 이 거위간, 그 다음에 캐비아라고 그래서 그 철갑상어 알, 그 다음에 트러플, 그래서 버섯, 그렇게 세 가지가 제일 자주 나오는 에피타이저입니다. 그 다음에 리셉션, 아까 우리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리셉션에 가면 리셉션 푸드가 따로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차려놓은 걸 갖다 이렇게 손으로 집어서 먹는 거 많이 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거를 까나페라 그래요. 까나페. 그래서 이런 크래커 같은데, 빵 조각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뭐 치즈라든지, 아니면 뭐 이 미트 같은 거 이렇게 자절해가지고 거기다 양념해가지고 얹어놓은 거. 그런 거를 까나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핑거 푸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리셉션 할 때는 이제 와인잔 하나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 옆에 차려놓은 까나페를 계속 이렇게 집어먹는 거예요, 손으로. 배고프니까. 그걸 까나페라 그래요, 까나페. 까나페. 그 다음에 샐러드 먹을 때, 이 포크하고 나이프를 같이 씁니까? 아니면 포크만 씁니까? 샐러드 이렇게 드실 때.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포크로만 해결할 수 있을 때는 포크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샐러드 덩어리가 커가지고 이렇게 커트해야 될 경우에는 나이프를 같이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치즈를 이제 서양 그 음식에서 많이 먹거든요. 그 치즈의 종류가 한 400여 가지 되는데, 제일 파퓰러한 치즈 이름 아시는 분? 한두 개만. 체다 치즈. 까몬베어. 그 까몬베어라는 게 맛있어요. 그게 나폴레옹이 제일 좋아했다는 향인데, 그 다음에 뭐 브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치즈 같은 이름도 한두 개는 아셨다가 뭐 드릴까요? 그럴 때 이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원래 샌드위치나 치즈 먹을 때 치즈가 아니라 그 피자 먹을 때 그 손으로 먹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포크로 먹는 게 맞을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depending on the situation. 그래서 그 크라이테리아가 두 개예요. 하나는 그게 굉장히 뭐 타핑이나 뭐 이런 소스가 있어가지고 아주 메시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포크를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손으로 먹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또 하나는 장소인데 아주 고급 식당이나 아니면 자기가 초대를 받아서 개인 그 집에서 먹을 때, 그때는 그 포크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피크닉이나 뭐 야외에 나가서 뭐 바비큐 한다. 그럴 때는 손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시간이 지났죠? 40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테이블 에티켓에 할 얘기가 많은데, time is up. 그래서, 아쉽지만 여기서 그만 맞춰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여기 프로그램에 조인해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시간도 재밌게 그렇게 마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